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연인 오해, 길채는 전장에 나서는 장현에게 자신의 댕기를 건넸고 길채에게 당부만 하던 장현은 길채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능군리에서는 그 어떤 약속도 없이 그저 산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피난을 가라고 당부하고 다시 만난 오해 초반만 해도 수레와 말을 놓고 갈 테니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를 하던 장현은 연인 5회 엔딩에서 임금이 있는 남한산성으로 향하기 전 강화도에 가 있으면 반드시 그대를 만나러 가겠다며 달빛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물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도 가진 단어잖아요. 그래서 전 지키겠다라는 말이 좋아한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킬게요 라는 말 안에 당신을 지키겠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모든 약속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달빛에 대고 그대를 만나러 가겠다고 한 장현의 맹세는 단단했고 간절했고 애틋했습니다. 그대가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를 두고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것은 이 전쟁을 조금 더 빨리 끝내 그대를 지키고자 함이라고. 그대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연준 도령을 지키는 나는 이제 그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대를 반드시 만나러 갈 거라고. 장현이 길채에게 처음으로 한 맹세에 저만 설렜던 거 아니죠? 장현은 길채를 바라볼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 장현의 표정은 오로지 길채의 눈동자 속에만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장현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눈빛으로 길채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니, 섬은 쟤네가 타는데 왜 제가 설레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연인 5회에서는 진심과 거짓 사이에서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서로에게 두근거리기도 하는 길채와 장현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연인 5회 리뷰 및 6회 예고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장현을 서방님이라고 부른 길채는 연준 도련님인 줄 알았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서방님이 되길 원한다면 비혼을 끝내고 서방님이 되줘볼까 싶었던 장현은 길채의 말에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표정에 서운함과 실망스러움이 가득하더라고요. 한편 장현은 길채가 흘리고 간 칼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는 길채가 그 칼로 오랑캐를 찌르고 살아남았다는 걸 알게 됐고 길채가 겪어야 했던 험난한 일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현이 길채의 옆을 지키기보다는 말 한마리와 수레 그리고 칼을 넘기고 오랑캐를 쫓기로 한 건 길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장현이 칼 쓰는 법도 배우지 않았냐고 하자 그날 일을 없던 일로 치기로 한 길채는 나는 칼을 쓴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뗐습니다. 이에 장현은 비실비실한 유생들보다 낭자 한 명이 더 믿음직스럽다며 자랑스럽다고 했는데요. 길채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오랑캐를 죽인 것이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낭자가 자랑스럽다라는 장현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또한 이 말은 길채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줬을 겁니다. 길채에게 장현은 두려운 순간 가장 먼저 쳐다보게 되는 사람이며 길채를 위로하고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산에서 장현이 길채를 구해준 날 밤 장현 앞에서 길채는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잠든 장현의 모습을 바라보며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장현이 칼을 들고 천막을 지켰던 것도 아니에요. 천막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에 기대 자고 있었는데 길채는 잠이 들기 전 누워 장현의 모습을 바라본 후 깊은 잠에 빠졌죠. 이후 의병들을 치료해주는 곳에서 장현을 다시 만난 길채는 또 한 번 장현의 곁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어두운 밤들을 걸어 도착한 곳에 장현이 있었다는 것, 나를 구해주고 내 곁을 지켜주려는 사람이 장현이었다는 것, 어느새 길채에게 장현은 든든하고 아늑한 존재가 된 거죠. 코 고는 소리가 이렇게 달 줄은 몰랐구만 이라고 말하는 장현의 말에 저 그냥 스르르 흘러내렸잖아요.
섬의 시간을 갖자며 개울가에서 길채를 안아 옮겨주기 위해 다른 여인들까지 옮겨주는 장현. 이 장면 테스의 오마주인 거 아시나요? 테스에서 남주 에인즐이 테스를 옮겨주기 위해 다른 여인 3명을 옮긴 후 테스를 옮기면서 단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대답하거든요. 길채가 장현에게 안겨서 장현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줄 때 엄청 설레더라고요. 전 옷소매 붉은 끝동도 그랬지만 사극이 줄 수 있는 조심스러운 스킨십이 너무 좋아요. 물론 진한 것도 좋아하고요. 길채는 진심인 듯 가벼운 듯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장현에게 알게 모르게 점점 의지하는 자신을 느낍니다. 굴러가는 돌덩이가 길채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길채는 장현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고 그가 자신의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장현이 남한산성으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장현의 말에 그렇게 꼴보기 싫냐고 받아치는 길채를 보며 왜 이렇게 문해력이 안 좋은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장현이 없는 어둠은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쓸쓸해서 장현의 멀리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기 어려운 마음에 그렇게 투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오랑캐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던 장현은 이왕 거는 목숨 이기는 싸움에 걸자며 오랑캐를 이길 방도를 제안했습니다. 아니 진짜 다들 왜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거룩하게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연준처럼 칼싸움을 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죽는 생각밖에 못하긴 하겠죠. 적군에게 시신이 발각되는 일을 수치스러워하는 오랑캐들이 시신을 화장하려 할 때 튀어나와 급습하는 작전이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급습에 오랑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조선은 적군의 적장을 죽이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구호 물품과 식량, 무기 등을 갖다 주러 오던 연병이 천병에게 당했고 김중용 부대는 해산했습니다. 한편 장현을 눈여겨본 포엉검은 장현에게 함께 왕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재앙 같은 협박을 했는데요. 임금 구하는 것은 관심 없어도 백성 구하는 것엔 진심인 장현을 너무나도 잘 파악했던 거죠. 칸이 왔다는 소식의 사실 유무를 파악하고자 한 소현세자는 표엉겸을 통해 장현을 만나게 됩니다. 소현세자, 제가 참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인데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우리 장현님 머리에 물건을 던지는 건 좀 싫더라고요. 칸이 조선에 직접 왔다는 소문을 들은 량음은 이는 조선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 함이니 아예 조선을 뜨자고 말하는데요. 그 순간 장현은 길채를 떠올렸고 길채에게 마음을 줘버린 자신은 이제 조선을 떠날 수 없게 됐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달빛이 밝은 날 우연히도 길채와 함께 했기에 앞으로도 달빛이 밝은 날에는 길채가 떠오르게 될 것 같다던 장현은 이제 매일 밤 매일 낮 모든 순간 길채가 떠오르는 지경이 된 거죠. 장현은 칸이 왔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량음과 함께 오랑캐의 짐꾼이 되어 노진에 잠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육해 예고를 좀 살펴볼게요. 청나라 군대에 잠입한 장현과 량음, 오랑캐의 수장이 량음의 미모에 반한 줄 알았더니 짐꾼으로 잠입했다가 의심을 받아서 감금당한 것 같아요. 량음인지 장현인지 모를 둘 중에 한 명이 쇠사슬에 묶인 채 발에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설마 수청을 들라 했는데 량음이 거절해서 감금당한 건 아니겠죠. 장현이 갇혀있는 량음을 구해서 오랑캐의 진영에서 탈출을 하는 듯 보였는데요. 이때 장현은 오랑캐들이 강화도에 배를 보내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장현은 자신의 말을 듣고 강화도에 갔을 길채가 안전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오랑캐들을 몰래 따라 나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타지 못하고 오랑캐에게 쫓겨 산으로 도망치는 길채를 받고 오랑캐들이 길채를 쫓지 못하도록 절대 지지 않을, 절대 져서는 아니 되는 싸움을 하러 오랑캐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여기는 아무도 못 지나간다 라고 말하는 장현의 얼굴을 보니 육해는 짠내가 폴폴 눈물이 콸콸일 것 같은데요. 그냥 저 다 끝난 뒤에 몰아보게 누가 10월에 좀 깨워주실 수 없을까요? 그럼 전 연인 6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